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데이터 유출 사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500개 계정 유출이 언급되었고, 이후 최대 3,370만 개 계정 접근 가능성이라는 발표가 나오며 숫자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구분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외부 유출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현실적인 물리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유출과 피해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에 들어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유출은 무엇입니까? 그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피해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세 단계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사슬이 아닙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별개의 명제입니다. 3,370만 개 계정 접근 가능성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미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느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피스터켈 레퍼테이션즈 즉 소피스트적 결변에서 오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추론 즉 지나친 억측을 말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오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시 오류입니다. 접근을 곧 유출로, 유출을 곧 피해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무너지면 논증도 무너집니다. 둘째, 비약적 결론 오류입니다. 데이터 규모가 크다. 그러므로 피해도 클 것이라는 막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접근이 다운로드로 이어졌는가? 다운로드가 외부 전송으로 이어졌는가? 외부 전송이 현실 손해로 이어졌는가? 이 연결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론은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규모 편향입니다. 큰 숫자는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인터프리테이션이 해석에 대하여 라는 명제론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과 명제를 구분했습니다. 이름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제는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단정하는 문장입니다. 참과 거짓은 오직 명제에서만 결정됩니다. 빅데이터는 대부분 이름의 집합입니다. 접근 로그, 계정 수, 패턴 분석, 키워드 빈도. 이들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 곧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접근 기록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의 결론적인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관을 인과로 오해하는 순간, 해석은 분석이 아니라 인상 즉 느낌이 강조된 결과가 됩니다. 왜 혼란이 확대되었을까요? 기업은 실제 유출 여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통제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여론은 숫자의 규모와 쿠팡이 대기업이라는 것 간헐적인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 더 반응했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명제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논쟁은 판단의 충돌이 아니라 개념의 충돌이 되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대규모 플러스 개인정보 플러스 내부자 플러스 장기간 이 조합은 즉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반드시 논리적인 질문과 답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제가 사실인가? 추론 구조가 타당한가?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가?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리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확정되는가? 지금 쿠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각자는 실제 피해만큼을 보상받는 것인가? 접근 사실은 관리 책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가의 확정과 동일한지는 법적 후 논리적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통제 실패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부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 단계와 논리 구조 위에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데이터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출발점입니다. 진실은 개념 구분과 단계적 추론을 통과한 명제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영상은 송영읍의 금융 오르가논 네이버 블로그 중 논리학 에세이 쿠팡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라는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